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60세가 되면 과거에는 회갑잔치를 하고 고령자로 불리는 나이였지만 이제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60대는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과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됐습니다. 60세가 넘어도 노후가 행복하려면 보험을 들고 노후 자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노후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돈 걱정만 하면서 늙어갑니다.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거침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경제관념, 가족관계, 건강관리법,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옷도 마음껏 사서 입고 여행하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하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60세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책은 마인드셋을 달리하는 것만으로 노년의 삶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60세에 준비해야 할 마인드셋 7계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60대쯤 되면 젊은 시절에 엄격했던 가치관이나 좌우명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변 눈치만 보며 매일 똑같이 시간을 흘려보내기에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셋을 바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60대가) 되었는가? 마인드부터 리셋하라. 환갑, 잔치 대신 스포츠카. 노년은 사치가 어울리는 시기다. 하지만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사치를 부리며 편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후를 위해 퇴직금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예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큰돈이 들어와도 쓰지 않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꼭 사치를 부려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40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멋진 스포츠카를 한 대 구매하면 어떨지 상상해보자.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시기가 온다. 이른바 두 번째 인생이다. 정년이 되어 퇴직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면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라는 존재는 사라진다. 그동안 회사와 업무, 사회생활에 지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자유롭게 즐길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은퇴한 사람 중 다수가 여전히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쓴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느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루고 참았던 젊은 시절처럼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마음을 억누르고 참기만 한다. 그렇게 참는다고 누가 알아줄까? 그리고 참는 것이 과연 정신과 신체 건강에 옳은 일일까?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에 왜 계속 참는 것일까?
참아야 하는 노년 생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노년의 생활은 참아야 하는 일투성이다. 의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야 한다고 했으니 염분이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여윳돈은 되도록 건드리지 말고 전략해야 한다.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도 그 나이에 주책이야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무난한 옷으로 돌아선다. 나이를 먹을수록 남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믿으며 노년을 보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정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도 참기만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하지 말고 주저없이 즐기는 것이다. 과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시절에는 전략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그때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마음을 억누르고 참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60대와 7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경제 호황기를 경험했기에 다른 생활 방식도 분명 알고 있다. 지금의 60대 이상은 버블 경제를 직접 겪었고 여유를 누리며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대인 것이다. 이런데도 노년에 참기만 하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 지금의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 바삐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 온라인상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에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이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춰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글자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 단어만 더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 오며 6천 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 마인드셋 7계명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2.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3.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4.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5. 남과 비교하지 말자. 6. 답은 스스로 찾자. 7.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 7계명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젊고 젊지 않은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전략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까.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라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 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 하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전략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나이를 먹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서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면역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누군가가 연금으로 취미나 유흥을 즐겼다가는 노는데 연금을 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연금으로 게임장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은 밖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가 시간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라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는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내가 노할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고 무슨 일이든 요령 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즐길 만한 재미거리를 찾다 보면 종종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젊을 때는 엄청난 애주가로 주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스타일은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포차에서 값싼 맥주나 소주만 있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지만 중장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레 값비싸고 좋은 술을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안주에 곁들여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한 달에 3번 선술집에 들러서 매번 같은 술과 안주에 자잘한 금액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고급 술집을 찾아 음주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도 어렵다. 3번에 나누어 쓸 돈을 모아서 전에는 가지 못했던 비싼 고급 주점의 문을 두드려 보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 회사에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급 요리 주점에 자주 방문했거나 골프를 치러 다녔다면 은퇴한 뒤에 그때 갔었던 요리집이나 골프장에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 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정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오랜 세월 노인 의료 현장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60세에 반드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질병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하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한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간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60대부터는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랬다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크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면 그때 복용하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이 먹고 뒤늦게 후회하는 6가지.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아래의 6가지로 나뉜다. 1.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2.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3.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애썼다. 4.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5.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6.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읽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위에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6가지를 아울러 정리하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60대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6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70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몸에 부담도 될 테니 애쓰지 말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덩달아 의욕도 떨어진다. 당장 몸은 편안하고 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손을 놓기에 60대는 아직 젊다. 70대도 마찬가지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대비하는 단계다. 이때를 최선을 다해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로 80대를 맞이해야 한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키는 일만 천천히 하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80대 후반에 해도 충분하다. 몸 편히 지내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에는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된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처럼 가벼운 취미도 10년 이상 멀리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면 대부분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흘러간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고 한다. 옆에서 보기에는 느리고 한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다. 이토록 알차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 60에서 70대부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연 관람, 전시회 감상, 바둑이나 장기두기, 시쓰기 등 무엇이든 좋다. 60대에 생긴 취미는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60대인 나는 가끔 70대 노신사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술집에 바 테이블 한쪽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에 특히 그렇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얼굴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멋진 백발, 희끗한 수염, 몸에 잘 맞는 재킷의 이음새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편안하고 느긋해 보인다. 아마 그 술집은 그의 오랜 단골집일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여유롭게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조금 이른 저녁 때 밥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지긋한 손님이 좋아하는 조밥을 먹으며 반주로 사케를 즐기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 여유와 연륜이 느껴진다. 때때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동경한다. 젊은 시절에는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도 바쁜 일정에 쫓겨 좀처럼 창밖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70대쯤 된 여행객들은 다르다. 그들은 열차 한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다.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내가 되는 일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도 누군가의 동경을 받는 멋진 70대가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